다음 중 설정의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서 설정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설정을 들어가는 바로가기 키는 윈도우 키 누르고 I를 누르면 되죠.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I를 누르고 난 다음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들어가게 되면 상태, 이더넷, 전화 접속, VPN, 플락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상태에서는 네트워크 상태라든가 이더넷의 속성, 데이터 사용량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태를 클릭하게 되면 네트워크 상태라든가 이더넷의 속성 그리고 데이터 사용량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1번은 맞는 거고, 두 번째 이더넷 네트워크의 프로필, 방화벽 및 보안 설정 구성, 데이터 통신 연결로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얘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더넷 들어가게 되면 네트워크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네트워크 프로필, 그다음에 방화벽 및 보안 설정 구성, 바로 이 부분이죠. 그다음에 데이터 통신 연결로 설정, 온오프, 끔, 켬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보기 2번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IP 설정, 그래서 IP 활당 편집,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이에요. DHCP,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 자동적으로 할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속성 보면은 링크의 속도, 수신, 송신, 그 다음에 링크 로컬, IP 버전 6의 주소, 그리고 IP 버전 4 주소, 그 다음에 IP 버전 4 DNS 서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오게 되면 물리적인 주소, 그 다음에 드라이버 버전,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잠시 후에 4번 보기가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보기도 맞는 거고, 3번 VPN은 뭐예요?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가상 사설망인데 VPN의 연결 추가 및 고급 옵션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VPN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VPN 바로 이 부분, VPN 연결 추가, 그 다음에 고급 옵션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VPN. 그 다음에 이제 플락시, 4번은 이제 플락시 같은 경우인데, 플락시는 자동 플락시 설정이 있고요, 수동 플락시 설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번 보기에서 링크 속도, 수신 송신, IP 버전 4 주소, IP 버전 4 DNS 서버, 물리적인 주소, 이거는 아까 이더넷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4번이 되는 거고, 플락시가 아니고 이더넷이다라는 거.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클럭 주파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컴퓨터는 전류가 흐르는 상태, 온 상태, 흐르지 않는 상태, 오프 상태가 반복돼서 작동이 되는데, 온오프 전류 흐름에 의해서 CPU가 작동을 한다. 이 전류의 흐름을 갖다가 클럭 주파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영어로 이제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줄여서 우리가 이제 그냥 클럭 이렇게도 부른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고, 클럭 주파수, 클럭. 두 번째, 클럭 주파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메인보드 마더보드로 공급되는 클럭을 CPU 내부에서 2배로 증가시켜서 사용하는, 2배로 증가시키니까 클럭 더블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클럭 더블링이라는 기술이 486 이후부터 사용되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486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 386, 486 처음에 이제 286, 386, 486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8088, 8086, AT 이렇게 오는데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586, 펜티엄 2000, 486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2배로 증가시키는 거, 클럭 더블링 기법. 세 번째, CPU가 기본적으로 클럭 주기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다고 할 때 이 클럭 값이 높을수록 당연히 CPU는 빠르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맞는 얘기고, 문제 4번이 정답이 되는 건데요. 클럭에 다니는 메가헤르츠를 사용하는데 1메가헤르츠는 메가가 100만이니까 100만 헤르츠를 의미해요. 그리고 1헤르츠는 1초 동안에, 여기서 이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1초 동안에 1000번이 아니고 그냥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에 주기가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1헤르츠는 1초 동안에 한 번. 한 번. 이거 조심하시고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의 설정에 시스템의 정보를 실행하는 바로가기 키와 URI 스키마가 각각 올바르게 짝져진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설정에 시스템의 정보를 들어가는 바로가기 키는 뭐예요? 실행하는 바로가기 키는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키, 브레이크 키죠. 그러면 이제 3번의 A. 그 다음에 URI는 뭐예요? ms-settings about이에요.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겁니다. 1번에 윈도우 키 누르고 U라는 거는 접근성 센터 열기고 뭐 이런 건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V는 클립보드 열기, 얘도 마찬가지로 없고, 그 다음에 4번에 윈키 누르고 R은 뭐예요? 실행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 실행하는 바로가기 키는 윈키 플러스 퍼즈 브레이크 또는 URI는 ms settings s까지 콜론 그 다음에 about이에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접속 장비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모뎀. 모뎀이라는 거는 MODEM,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의 약자인데 우리가 모듈레이션이라는 거는 변조고 그 다음에 디모듈레이션이라는 거는 복조예요.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변복조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고 그 디지털 신호를 전화선을 통해서 보내야 되니까 아날로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바꾸는 걸 우리가 변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듈레이션. 그럼 아날로그 신호로 가요. 다시 컴퓨터로 들어가야 되니까 상대방 컴퓨터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게 복조, 디모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모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상호 변환하는 기능이다. 모뎀에 관한 설명 그대로 잘 됐죠. 두 번째, 디지털 데이터의 감쇄 현상. 감쇄 현상이 뭐예요? 신호가 줄어드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리피터를 사용한다. 증폭의 개념이죠. 리피터. 우리가 리피터 그럼 리피트 앤 리피트 그럼 반복의 반복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리피터 증폭 개념, 신호의 감쇄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맞는 거고. 3번의 브릿지, BRIDGE 브릿지가 무슨 뜻이 있어요? 다리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독립된 랜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브릿지입니다. 그럼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허브는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가장 좋은 경로를 찾아서 통신망에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가장 좋은 경로를 찾아주는 장치는 뭐예요? 라우터죠. 라우터. ROUTER 라우터. 4번은 허브가 아니고 라우터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허브는 또 뭐예요? 허브는 집선 장치. 뻗어나가는 개념이죠. 가운데서. 또 반대 개념으로는 한 곳으로 모이는 개념. 집선 장치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경로를 찾아서 통신망에 연결해 주는 장치는 라우터예요. 시험지에도 잘 나옵니다.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 주는 장비 라우터.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IP 버전 6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IP 버전 4 주소 체계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43억의 4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IP 버전 4에 비해서 주소 부족 문제를 갖다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IoT,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 인터넷이 도래함에 따라서 주소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P 버전 6가 필수다라는 거죠. 43억의 4제곱 정도. 두 번째, 128비트의 긴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IP 버전 4 주소 체계에 비해서 자료 전송 속도가 느리다. 그 주소 길이하고 이 전송 속도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소가 길다 그래가지고 우편 보낼 때 늦게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의 지원으로 보안성이 강화되었다. 4에 비해서 6가 그 내용이고. 네 번째, IP 버전 4 주소 체계와 호환성이 좋으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호환성이 좋습니다. 만약에 호환성이 안 되면 굉장한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요거 뻥을 잘 쳐요. 호환성이 안 좋다. 이렇게 IP 버전 4하고 6하고 호환성 완벽하다. 이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소의 확장성, 융통성, 연동성이 우수하다. IP 버전 6의 특징이에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차트의 종류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주는 차트이다. 불규칙한 간격이라는 거는 흩어져 있는 정도를 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 있는 걸 갖다가 통계에서 뭐라고 불러요?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흩어진 정도.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 묶음을 보여주는 차트는 분산형 차트예요.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분산형 차트는 과학, 공학 여기서 사용을 많이 해요. 데이터 분석용으로. 또 하나,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는 경우에 사용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얘는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 분산형 차트는. 또 하나 있죠. 분산형 차트를 다른 말로 XY 차트라고 합니다. 그거는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Y 좌표로 이루어진 한 계열로 나타내기 때문에 분산형 차트를 XY 차트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분산형 차트 같은 경우는 이 가로가 항목이 아닌 갑축으로 나타나는 특징도 있어요. 됐네요. 그러면 보기 중에 분산형 차트를 찾으면 되겠네요. 현재 1, 2, 3, 4 딱 봤을 때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어떤 거예요? 1번이죠. 딱 봐도. 그래서 1번이 분산형 차트가 되는 거죠. 2번은 꺾은 선형, 3번은요 주식형 차트, 4번은 영역형 차트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 묶음, 과학, 공학, 데이터 분석용으로 사용되고,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는 경우, 다른 말로 XY 차트,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다. 특징적인 것만 쏙 뽑아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1 셀의 값 TR-A-80을 B1 셀의 TR-A80으로 바꾸어 표시하고자 할 때 다음 수식 중 옳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요 대시 하나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TR-A-80에서 TR-A80이니까 가겠습니다. 첫 번째, 리플레이스 그러면은 우리가 플레이스라는 거는 장소고, 그다음에 모든 영어 단어 앞에 알리가 들어가면 다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다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교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플레이스. A1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5번째에서 하나를 공백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번역을 하면. 그러면 5번째에서 하나는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요 대시잖아요. 얘를 갖다가 뭘로 바꿔라? 공백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TR-A8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 리플레이스는 맞다라는 거고, 두 번째 컨케이트네이트, 외우기 쉽게끔 컨캐터네이터인데요.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컨케이트네이트, 외우기도 쉽고, 컨캐터네이터는 문자열을 합쳐주는 역할이에요. 앰퍼샌드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러면 레프트는 왼쪽이고 A1에서 왼쪽에서 4개, 그러면 칠판을 좀 지우고, 왼쪽에서 4개면은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미드 중간에서 뽑아오는 거잖아요. A1에 있는 문자열 데이터에서 6번째에서 2개,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째에서 2개, 그럼 요 2개를 합치면 이렇게 되잖아요. 됐네요. 컨캐터네이트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레프트 4개, 왼쪽에서 4개, 그리고 오른쪽에서 right니까 오른쪽에서 2개, 오른쪽에서 2개, 그래놓고 얘를 갖다가 뭘로 합쳐요? 앰퍼샌드. 그럼 당연히 TR-A80이 되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2번의 컨캐터네이터하고 앰퍼샌드는 같은 기능이다. 요거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됐네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시험장에서 4번을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왜 틀렸나 볼까요? substitute, 얘도 마찬가지로 교체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replace처럼. 그럼 A1에 있는 문자열 데이터를 요 대시를 공백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시가 5번째에 있는 대시다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지금 이 대시 같은 경우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잖아요. 5번째는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얘가 제대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5가 5 대신 뭐가 와야 돼요? 2가 오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대시를 공백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맞는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선 5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프로시저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서브, 엔드 서브, 프로시저의 시작, 프로시저의 끝. 그 다음에 이 프로시저의 이름은 루프 테스트예요. 루프 테스트. 그 다음에 변수 선언을 합니다. 뭘로 선언하냐면 dim으로 선언을 해요. dim. 변수는 k고 뭘로 선언해요? as, integer. 그럼 무슨 뜻이에요? k라는 변수를 integer, 정수로 선언하겠다 이 뜻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do, 루프, do 루프 사이를 갖다가 반복 실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do 루프 요 문장들을 근데 조건이 있죠.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이 우리 사전적인 의미가 뭐뭐 하는 동안에 그러면 K하고 3하고 비교해서 3이 더 클 동안에 얘네들을 실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K라는 변수는 아무런 값을 세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0. 그러면은 K0하고 3하고 비교를 해요. 당연히 3이 더 크죠. 그러니까 참이니까 얘네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두 루프 사이에 있는 그럼 반복하겠습니다. A1 셀을 기준으로 오프셋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오프라는 거는 떨어진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만큼 떨어졌을 때 오프됐을 때의 세팅된 위치 얼마큼 떨어져서 세팅된 위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프셋이라는 건요. 됐네요. 그럼 떨어진 거리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K,1 행열이에요. 행열. 그럼 K는 아까 0이었었잖아요. 그러면은 0행 1열이 되는 거죠. 0행 1열에 뭘 집어넣어라? 10을 넣어라. 여기서 는이라는 거는 대입의 뜻이에요. 대입. 넣어라. 갖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대입. 넣어라. 그러면 0행 1열. A1 셀을 기준으로 0행 1열. 거기다 10을 넣어라. 그러면 여기 제가 지금 시트 하나 넣어놨는데 문제는 없는 거예요. A1 셀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0행 그러면 뭐예요? 같은 행이잖아요. 0행 1열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1열 그럼 바로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10을 넣어라. 그럼 여기다 10을 집어넣는 거예요. B1 셀에 10을 집어넣는 결과가 되는 거죠. 0행이니까 같은 행이 되는 거고 1열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A열을 기준으로 1열 그러니까 B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B1에 10을 집어넣었어요. 그래 놓고 문제는 여기죠. K가 뭐였었어요? 0이었잖아요. 0 더하기 2 그러면 K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2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가요. 그럼 이번에는 2하고 3하고 비교합니다. 왜? K가 2로 변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3이 더 크니까 실행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K가 2였으니까 2행 1열이에요. 중요한 건 A1 셀을 기준으로 가야 돼요. A1 셀을 기준으로 2행 1열.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2행이니까 1행, 2행 여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1열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맞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라 또 10을 집어넣어라. 여기다 또 10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요. 결론적으로 B의 3셀에 10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됐네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은 K가 2였으니까 2 더하기 2가 되면은 뭐가 돼요? 이제 K에 4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4하고 3하고 비교해서 3이 더 큰 게 아니니까 두 루프문을 빠져나오는 거죠. 끝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B의 1셀과 B의 1셀에 10, B의 3셀에 10이 대입된다. 입력된다. 라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A2셀에 10이 입력된다? 아니고
B1 셀과 B3 셀에 10이 입력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네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할 현재 가치 present value PV죠. present value D3 셀의 수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보기 1, 2, 3, 4를 다 보니까 PV 함수를 다 썼어요. present value present present 그러면 현재란 뜻이 있는 거고 value는 가치. 그런데 우리가 이 재무함수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규칙이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연이율이 6%예요. 연이율이 6%니까 나누기 12를 해줘라. 레이트 철칙이고 투자기간이 연이에요. 3년입니다. 그러면은 1년은 몇 개월? 12개월 곱하기 12 이거는 상식적으로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재무함수에서 항상 연이율 그러면은 연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12가 돼야 되는 거고 투자기간 연 그렇기 때문에 3년이니까 곱하기 1년이 12개월 곱하기 1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프레젠트 밸류에서 지금 우리가 맞는 거는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A3, B3 그러니까 땡땡 그냥 틀린 거고 뭐 뒤에 있는 투자 금액 이런 거 다 처치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는 A3 나누기 10이 제대로 했네요. 근데 B3에다가 또 나누기 10이에요. 그러면 이건 틀린 거고 3번 같은 경우도 여기는 제대로 나누기 12 근데 여기다 또 곱하기 12를 안 했네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A3 나누기 12 제대로 했네요. 그 다음에 B3 곱하기 12 그래서 레이트하고 앰퍼를 제대로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B의 6셀에 B의 6셀 이제 여기를 뜻하는 거죠. 화면은 안 보였지만 다음과 같이 입력된 수식의 결과값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VLOOKUP을 썼어요. VLOOKUP 지금 A2에서 B의 5 A2에서 B의 5 여기에서 얼마를 찾냐면 15만 원을 찾아요. 15만 원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인데 15만 원은 딱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럼 못 찾아요. 그런데 여기서 2라는 거는 열을 뜻하는 거잖아요. 1열, 2열. 그러니까 수수료를 가져오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1이 얘가 키포인트죠. 이게 1인 경우는 우리가 뭘 뜻하는 거냐면 추루잖아요. 추루. 같은 뜻이에요. 추루. 얘는 유사일치예요. 유사일치. 비슷한 걸 찾아와라. 아래로 근사값을 찾아오는 경우고 그 다음에 0인 경우가 펠스잖아요. 펠스. FALSE 펠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확히 일치입니다. 정확히 일치. 반드시 똑같은 값. 정확한 일치라고 쓸게요. 정확한 일치. 그래서 0, 펠스를 주게 되면 정확하게 똑같은 거를 갖고 오는 거고 1이나 추루를 주게 되면 유사일치예요. 그런데 얘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 데이터가 오름차순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에러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15만 원을 찾아와야 되는데 여기 15만 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하고 15만 원하고 비교해서 15가 더 크죠? 그럼 밑으로 또 내려가요. 10만 원하고 15만 원 비교해가지고 15만 원이 더 크죠? 맞네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데 15만 원하고 20만 원하고 비교했는데 20만 원이 더 크잖아요. 15만 원보다. 그러니까는 유사 아래로 근사값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20만 원은 15만 원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10만 원은 15만 원이 될 수 있으니까 아래로 근사값 10만 원에서 1열, 2열에 해당되는 이 만 원을 가져오는 결과예요. 1이라는 이 옵션은 유사한 일치, 추루, 아래로 근사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이 15만 원을 안 하니까 아래로 10만 원의 근사값 10만 원에서 수수료 만 원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됐네요. 그래서 VLOOKUP 함수에서 조심하실 거 맨 마지막에 이 타입, 옵션, 추루일 경우는 유사일치, 0일 경우는 펠스, 0인 또는 이제 펠스 같은 뜻이니까 정확한 일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1, 유사일치,
그래서 15만 원에 해당되는 아래로 근사값 10만 원에서 두 번째 열 만 원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사관리 테이블에서 그럼 from 학사관리 from 다음에는 테이블명이 와야 되니까 다음과 같은 SQL문을 실행했을 때 결과에 대한 레코드는 몇 개인가 라는 거죠. select 다음에 distinct죠. 이 SQL 이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는 distinct예요. distinct가 무슨 뜻이 있냐면 사전적인 의미가 뚜렷한, 분명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elect, distinct, 학점 이러면 뭔 의미가 되냐면 중복되는 애들은 한 번만 표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distinct가 뚜렷이 하라, 분명히 하라, 뚜렷이 구별되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나타내라.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distinct예요. 그러니까 학점 중복되는 애들은 한 번만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학점만 가지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일반 3학점,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다 3이에요. 그리고 영상 편집, 그래픽, 연출 기법 다 2학점입니다. 됐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select, distinct, 학점 그러면 학점에서 학점을 갖다가 select 하는데 검색하는데 당연히 학사관리 테이블로부터 이 학사관리 테이블 그러면 중복 333 222 중복되는 거 하나만 표시하면 3 그다음에 얘는요 222 하나만 표시하니까 2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레코드는 몇 개겠냐라는 거죠. 2개죠. 2개. 하나, 둘 이렇게 2개. 그러니까 정답은 1번에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distinct 중복된 애들은 중복된 거는 한 번만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뭐다? distinct 됐네요.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성적 테이블 지금 성적 테이블은 학번, 이름, 학과, 점수예요. 성적 테이블 성적 테이블의 레코드 수는 10개래요.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는 학번, 전공, 점수. 그래서 평가 테이블은 레코드 수가 5개래요. 5개일 때 아래 SQL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지금 select 학번, 학과, 점수, from 성적 테이블은 아까 레코드가 몇 개였었어요? 10개. 그리고 중요한 건 유니온, 통합, 쿼리, 통합시키는 건 뭐예요? 2개 합치는 거죠. 그리고 all 다 합쳐요. 다. 그 다음에 select 마찬가지로 학번, 전공, 점수인데 from 평가 아까 평가 같은 경우는 평가 테이블은 레코드가 몇 개? 5개예요. 5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얘는 이제 오토바이 그러면 정렬되어 있다는 뜻인데 학번 그리고 무언가가 생략되어 있어요. 생략되어 있을 때는 ASC잖아요. ASC는 ascending 오름차순이에요. 그러니까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구나 바로 아셔야 되는 거죠. 오토바이에서 ASC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오름차순 그 다음에 오름차순 말고 그럼 내림차순도 아셔야 되잖아요. 내림차순은 DSC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고 됐네요. 그러면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고 성적 테이블하고 평가 테이블을 유니온 그냥 합쳐버립니다. 그러면은 성적은 레코드가 10개였고 평가는 5개였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레코드는 합쳐지기 때문에 15개가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 실행 결과의 필드 수는 모든 테이블의 필드를 더한 개수만큼 검색된다. 이 유니온이라는 거는 레코드들을 합치는 거지 필드들을 합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테이블의 필드를 더한 개수 그러면 하나 둘 셋 6개 아니죠. 그 의미가 아니에요. 레코드 개념으로 가는 거죠. 레코드가 10개 5개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쿼리 실행 결과의 총 레코드 수는 15개이다. 방금 전에 레코드 수 성적은 10개 평가는 5개 유니온 통합 쿼리 합쳐버리니까 당연히 총 레코드 수는 15개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도 실행 결과의 필드는 평가의 학번, 평가의 전공, 평가의 점수 성적은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학번에 아까 여기 학번에 뭐예요? 이거 오름차순이잖아요. 근데 내림차순 그랬으니까 틀렸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오토바이에서 생략하면 무슨 차순? 오름차순. 이거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됩니다.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관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부서정보 테이블, 그러니까 이제 from 부서정보가 되는 거고, 실적 정보를 포함한 사원정보 테이블이 사원정보 테이블 여기 있어요. 사원정보 테이블이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다음 중 아래 SQL문의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다음 부서에는 여러 사원이 있고 당연히 부서에 여러 사원이 있는 거죠. 한 사원은 하나의 부서에 소속되는 일대다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SQL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right join 여기요. right join 사원 정보 두 개 테이블을 조인시키는데 합치는데 규칙은 right, R-I-G-H-T 오른쪽. 그러니까 right join 사원 정보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다 나타내고, 그리고 on 부서 정보 테이블의 부서 번호하고 사원 정보 테이블의 부서 번호, 그러니까 이 테이블의 부서 번호, 사원 정보 테이블의 부서 번호 같은 애들일 경우에는 부서 정보 테이블에 있는 애들은 같은 애들을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뭘 나타내라? select 부서 정보의 부서 번호, 부서명, 번호, 이름, 실적, 얘네들을 갖다 검색하라, 이런 뜻이에요. 앞에는 중요하지 않고 right join 사원 정보 그러면 사원 정보 테이블 오른쪽에 있는 얘는 다 나타내고, 부서 정보에 있는 테이블 중에서는 부서 정보의 부서 번호하고 사원 정보의 부서 번호가 같은 것만, 이 on 그 개념이에요. on 얘네들만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됐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가겠습니다. 4번에 보면 사원 정보 테이블에서는 모든 레코드가 포함해서 결과를 표시한다. 왜? right join 사원 정보 그랬으니까. 그래놓고 부서 정보 테이블의 레코드는 여기에는 얘는요 같은 거, 사원 정보 테이블의 부서 번호와 일치되는 것만 포함.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right join 사원 정보 join을 하는데 right join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원 정보는 모두 나타내고, 얘는 부서 정보는 요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부서 정보의 부서 번호, 사원 정보의 부서 번호는 일치되는 것만, 그죠? 일치하는 것만.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의 동아리 필드와 같이, 지금 동아리 필드를 보게 되면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 목록 상자에 나와 있는 리스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동아리 필드와 같이 데이터 입력 시 목록 상자에서 원하는 값을 선택하려고 할 때 설정해야 하는 필드 속성은 무엇인가? 이거는 조회예요. 조회. 정답은 바로 이제 4번 가기로 하겠습니다. 조회고, 있나 없나 확인해서 선택하는 거죠. 조회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1번의 입력 마스크는 입력되는 형식을 지정해 주는 거고, 캡션이라는 거는 폼 보기에서의 제목 표시줄, 거기에 나타나는 텍스트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게 캡션이고,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거는 입력된 데이터가 유효한지 안 한지 검사하는 규칙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할 때 목록 상자에서 데이터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값을 갖다가 선택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필드 속성은 조회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SQL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얼터 테이블 고객, 그러면은 고객 테이블을 갖다가 정의를 변경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얼터 테이블은 변경. 그 다음에 드랍이라는 거는 제거, 취미, 이러면은 필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 그러면 취미하고 관련된 필드들을 갖다가 캐스케이드, 그러니까 캐스케이드가 작은 폭포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듯이 취미하고 관련된 필드,
다 삭제해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고객 테이블의 구조적인 변경이 발생한다. 구조적인 변경, alter 테이블, 고객 테이블, alter 테이블이니까 맞는 거고. 두 번째, 취미 필드를 고객 테이블로부터 삭제한다. drop, drop 맞는 거고. 세 번째, 캐스케이드는 해당 필드와 연관된 다른 테이블의 내용도 삭제하는 옵션이다. 맞죠? 캐스케이드, 작은 폭포에서 물이 내려가듯이 싹 맞는 얘기고,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고객 테이블이 수정이 되면, 고객 테이블이 alter 테이블에 의해서 수정이 되면 취미 테이블의 내용도 같이 수정된다가 아니죠. 그죠? 취미 필드 삭제된다, 드랍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